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TV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영원이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요. 주식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1500 밑으로 갔을 때는 주식이 한없이 빠질 것 같고요. 지금 2800에 가까운데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어렵다는 걸 항상 느끼고요. 이렇게 어려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앞으로 이 스텝스TV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엄청나게 쏠림이 과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은 전고점에 있는데 여러 수많은 우량주들이 전고점 근처도 못 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우량주들 중에서 고유의 해자가 딱 있어가지고 시장만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나 정보가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그런 유튜브나 정보들은 대부분 지금 잘 나가는 종목, 잘 나가는 업종 위주로 편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잘 나가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랄까 사랑이 너무 쏠려 있고 이렇게 분야가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할 얘기는 보잉이에요. 보잉이라는 회사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가 타는 비행기의 한 60% 정도는 보잉입니다. 특히 대형 비행기는 거의 70%가 보잉의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좀 대형 비행기다. 이러면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딱 두 개밖에 없는 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말고도 저희가 잘 모르는 미국의 방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하고 비행기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서비스해주는, 수리해주고 유지보수해주는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충 매출 비중으로 보면 지금이야 민간 항공기가 워낙 안 좋아서 쩔어져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민간 항공기 부분이 60%쯤 되고요. 그리고 방산이 한 30% 정도 되고요. 유지보수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도 상당히 견조하게 짜여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냐면 중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을 나눠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으로 보면 작년 4분기에 보잉의 주가 고점이 얼마였냐면 45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그 저점이 얼마였냐면 3월 달에 90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220달러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 고점에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주가가 100달러쯤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얘기 들었던 그 보잉 비행기 떨어지고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질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50불 하던 게 300달러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여행업이 망가진다 이러면서 90불로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얘네들이 문제가 됐던 이 맥스 737 비행기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중기적으로는 지금 주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뭐냐? 이 맥스 73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맥스 737이 왜 중요하냐면 보잉은 보잉 747이 대형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787, 777 같은 중대형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들을 퇴역시키고 새로 만든 비행기가 보잉 맥스 737입니다. 얘가 몇 번 떨어지면서 그게 완전히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먼저 11월 18일에 미국의 항공청 FAA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승인이 났습니다. 재개도 좋다. 승인이 났고요. 12월 8일에 뭐가 났냐면 캐나다 항공청에서 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쪽,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보잉의 비행기를 써도 좋다는 승인 쪽은 이미 미국, 캐나다가 난 거고요. 그럼 다른 데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비행기를 사는 항공사들은 지금 어떠냐면 브라질에 항공사가 있어요. 브라질 골 항공사라는 게 있는 게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맥스 737 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항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이고요. 최초고요. 두 번째는 라이언에어 말고요. 라이언에어라고 떨어진 비행기 말고 새로운 이 중형 항공사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35대 맥스 737 발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하는 걸로 보나 이쪽 실제 수주 나오는 쪽으로 보나 이 맥스 737이 어느 정도 돌아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돌아서면 왜 보잉한테 좋냐면 올해 한 7, 8개월 동안 보잉이 신규 수주한 것보다 수주 잔고 취소된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맥스 737을 몇백 대를 수주를 받아놨는데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취소를 했거든요. 하지마.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승인 나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수주를 해도 좋다라고 믿으면 잔고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이게 진짜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기적인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거는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잉은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는 대형 항공기 제작 회사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어버스고요. 보잉이에요. 에어버스는 유럽에 프랑스에 상장이 돼 있지만 유럽 기업들이 합병돼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보잉은 미국의 약간 자존심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잉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그 수많은 항공사들은 대형 비행기, 중형 비행기를 무조건 유럽에서 사와야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 미국 정부가 뭘 했냐. 보잉의 CEO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불러가지고 자 내가 70억 달러를 줄게. 7조 원 이상이죠를 줄 테니까 사람 자르지 말고 생산 계속 유지하고 니네 기술력 유지해라. 그런 정도로 미국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잉이라는 기업이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해서 망할 거냐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해자는 뭐냐면 이 민간 대형 항공기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어버스랑 보잉을 빼고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항공기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이겠죠. 일본만한 나라가 없을 텐데 2014년부터인 거예요. 14년부터 같아요. 14년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사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똑같이 따라했던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습니다. 거기서 일본 정부랑 같이 합병을 딱 해갖고 거의 6조 원, 7조 원쯤 되겠죠. 7조 원 돈을 써서 작년 올해까지 200인승, 큰 것도 아니에요. 200 중형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사 보셨겠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가 왜 어려울까? 사실 비행기는 1800년대 후반 라이트 형제가 개발해서 지금까지 나는 법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못 만들까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만드는 건 쉬운데 과연 누구한테 팔 거냐? 그리고 비행기 안에 내장재나 그 비행기 안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정할 거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공사 주인이에요. 항공사 주인인데 그동안 60년 동안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일본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 비행기를 사라고 하면 살 이유가 없죠. 왜? 아주 싸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효율이 아주 좋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잘못 샀다 비행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문제 때문에 첫째로 대형 항공기는 진입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 대형 항공기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워낙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레이아웃을 짜야 됩니다. 많이 태워야 되고 많이 태우면서 편해야 돼요. 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비행기 싫어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지금 압도적인 최강국입니다. 중국이 양으로 따라온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조선소 10개가 2개로 줄었어요. 다 없애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크루즈 못 만들어요. 2007년 STX 조선이 정말 잘 나갈 때 노르웨이의 아커야즈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왜? 그 아커야즈라는 회사가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핀칸텔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크루즈선의 경쟁 회사예요. 크루즈를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크루즈 한번 해보겠다고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리만 사태가 오는 바람에 다시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쓰는 그 운송은 누가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결국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외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60%에 해당하는 지금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나머지 40%에서 지금 매출이 나면서 지금 2주가인데 만약에 60%라는 게 정상화만 되면 그러면 결국 주가 오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정상화 될 거냐가 이슈인데 저는 정상화가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언택트 관련된 경제가 많이 커졌고 코로나가 없어져도 언택트 관련 경제가 많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컨택트라고 하는 경제 중에서 언택트로 대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행이죠. 여행은 절대 언택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여행이에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IPO 자료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됐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해외는 못 나가니까 국내 여행은 30%씩 늘어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코로나만 끝나면 여행은 무조건 회복된다는 거고 그러면 비행기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보잉의 60%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보잉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